친절한 영어 재수강입니다. 총평에 이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의 근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출발하겠습니다. 1번 샘 어휘집에 나오는 이 문제죠. unravel, 얽힌 것을 풀다. R-A-V-E-L 어근이 얽히게 만들다. tangle. 그래서 unravel은 얽히게 하다를 반대로 해서 on이네요. not이죠. 얽힌 것을 풀다. 풀다예요. 해결하다. solve. solve. 선생님 어휘집에는 unravel, disentangle 이렇게 시험에 나와 있었죠. 우리 샘 교재에는요. 답은 1번이었고 이 단어의 뜻을 몰랐다면 해석을 통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쌤이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해설을 상세하게 해서 쌤 카페에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어원 가지고, 어근 가지고 문제를 확장하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opulent, 부유한,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OP 어근이죠. riches. 역시 샘 교재에 그대로 있는 문제예요. opulent, 부유한,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정답은 luxurious. 2번이죠. 역시 만약에 몰랐다면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렇죠? 부모가 되기 전에는 4개의 침실이 있는 집이 불필요할 만큼 호화롭다, 사치스러운과 같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opulent, riches 어근이고요. 그래서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답은 2번 luxurious.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hit the roof. 이건 예전 쌤 어휘, 쌤이 모동에 오기 전에 쌤이 출간한 교재죠. 수거. hit the roof는 말 그대로 하면 지붕을 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가 작아서 화가 나면 벽을 치지만 걔들은 키가 커서 화나면 위에 있는 지붕을 막 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길길이 날뛰다, 화를 내라는 표현이죠. 물론 해석을 통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주 나오는 수거 문제였죠. hit the ceiling 또는 hit the roof. 길길이 날뛰다, 화를 내다. 정답은 4번이었죠. 매우 화를 내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몰랐다면 해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이 가능한 문제였죠. 4번 핑크 완성 문제는 논리 완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 포테이토는 컴퓨터 빈칸. 이런 얘기죠. 그리고 빈칸이 있고 문맥에 알맞게 하는데 TV에 카우치 포테이토와 상응하는, 동등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TV에 카우치 포테이토와 동등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상응하는, 동등한, equivalent. 상응하는, 동등한 것. 이런 표현으로 equivalent. 정답이었고요. EQUI 어근이 똑같은 이라는 표현이죠. same 어근이고요. VAL 어근은 worth, 가치. 그래서 가치가 동등한, equivalent, 동등한, 상응하는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래 지문을 읽어보면, 카우치 포테이토가 TV 앞에서 하는 방식과 완전 동일하게,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마우스 포테이토. TV를 보면서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뭐라고요? 텔레비전스 카우치 포테이토. 컴퓨터를 보면서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뭐라고요? 마우스 포테이토. 뜻이 뭐라고요? 동등하고 상응하죠. 그래서 동등한 것, 동등한 사람, 동등한, 상응하는 equivalent. 정답은 2번이었네요. 그렇죠? 이건 우리 교재에 선택지 1, 2, 3, 4에 있고 어근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근을 가지고 확정해 나가야 돼요. 물론 이 단어를 알 수도 있고 몰랐더라도 어근 통해서 알 수 있죠. 워낙 자주 나온 어근이죠. 그래서 가치가 동일한, 동등한, 상응하는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역시 아주 출제가 반복되었던 수급 문제였죠. 그래서 메리는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 자신의 스페인어를 다시 공부하기로. 뭐 하기 전에, 사우스 아메리카에 가기 전에. 그래서 스페인어를 다시 공부하다, 복습하다, 실력을 갈고 닦다, 브러쉬업한. 워낙 자주 나오는 수고였습니다. 혹시 몰랐더라도 브러쉬업, 뭔가 실력을 갈고 닦고 복습하고 다시 공부하는군, 이 느낌으로 풀었다면 아주 잘 푼 거예요. 수고 문제는 알고 있는 수고이면 그냥 풀면 되고, 몰랐다면 이제 단서를 찾아야 돼요. 단어나 그리고 전사, 어근이나 전사 가지고 추론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워낙 자주 나오는 수고였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수고를 정리한 친구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문법 문제. 쌤 교재 학노트와 기출 OX에 그대로 똑같은 문장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 풀이 방식을 명확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쌤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라면 정확하게 풀었을 거예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출제 포인트가 뭔데요? 그러니까 말에게 먹이가 주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수동태. 그래서 feed, 누구누구에게 먹이를 주다고 타동사예요. 그래서 말은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수동이어서 be fed. 이렇게 첫 번째는 수동을 맞추는 거고요. 두 번째 대명사의 수일치. 그것의 계계의 필요. 그리고 그것의 일의 속성에 따라, 계계의 필요와 욕구 필요와 그리고 그것의 일의 성격에 따라서 말에게 먹이가 주어져야 한다 해서 말이 단수죠. 그래서 단수 is를 썼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 대명사의 수일치임을 쓴다고요? 단수.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1번을 찾기 어려웠으면 2, 3, 4가 틀린 걸 확인하면 되죠. 첫 번째 2번이 틀린 이유. 2번은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 나오면 항상 확인할 게 뭐라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분사구문 나오면 항상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의미상 주어. 두 번째 분사구문의 능동형 현재 분사와 ing, having pp. 분사구문의 수동형 being pp, having been pp. 물론 being이나 having been을 생략하면 과거분사를 쓰죠. 항상 분사구문 나오면 두 가지 확인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의미상 주어였어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 나왔고 의미상 주어가 표시 안 되어 있으면 문장의 주어가 원칙적으로 의미상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가 버렸습니다. 마은 동안 나의 모자가 걷고 있는 동안 아니죠. 나의 모자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while 다음에 분사구문이 아닌 주어를 살려야 돼요. I was walking. I was walking down a narrow street. 내가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I was를 생략할 수가 없다. 왜? 문장 주어와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죠. 3번 문제 확인. 역시 주어와 동사의 관계. 능동이냐 수동이냐에서 그녀는 정치만평가, 정치만화가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로 유명하다 하면 능동태가 아니고 뭐요? 수동태. 그래서 수동으로 바뀌어야겠네요. 시제가 현재 완료이면 has been known 이렇게 바뀌면 그래서 그녀는 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로서? 정치만화가, 정치만평가로서 그녀의 경력 내내.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수동태를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수동태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be known for와 as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는데 as는 문제가 없죠? 4번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떤 일? done good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동사의 수동인
예, 과거분사 done. 행해진 일 문제 없어요. 굿이란 형용사가 올 수가 없죠. 형용사는 보호가 되거나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잘 행해진, 잘한 일에 대해서 라고 표현하려면 a job. 다음에 일을 꾸미는 자리에 부사회를 이용해서 well done. 아하, 형용사 굿이 아니고 뭐예요? 분사를 꾸미는 자리에 바로 부사를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well done. 잘 행해진 일, 잘한 일에 대해서 라고 쓰거나 또는 굿을 굳이 살리려고 하면 동명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일을 잘한 것 때문에 doing a good job. 그래서 명사 job을 꾸미게 형용사 굿을 쓰면 for doing a good job 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done 다음에 형용사 굿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4번 틀렸죠. 이렇게 2, 3, 4를 지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문제다. 이번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다른 문제에 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번. 내용일치 문제. 정답부분만 하죠.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는 선택지 1, 2, 3, 4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지문 위로 올라가서 하나씩 대조하면 되죠. 어려웠느냐? 그렇진 않았죠. 보겠습니다. 정답, 근거. 여러분이 나중에 토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풀고 난 후에 주제, 글의 흐름, 논리, 세부사항, 그리고 정답의 근거. 정답의 근거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At his Milanese home. 밀라노 집에서. pancreatic cancer, 췌장암으로. 그래서 췌장암으로 집에서 죽었네요. 그죠? 밀라노의 집에서 죽었는데 4번 문장을 보면 Eco died. 죽었는데 어디에서 죽었다? 병원에서. 뭐로? 암으로. 암으로 죽은 거 맞는데 병원이 아니고 뭐예요? 집이었죠. 그래서 1최점입니다. 정답은 4번. 예, 언제, 어디서? 장소 문제였어요. 그래서 장소가 집에서 죽었는데 병원에 죽었다 해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 난이도 높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5번 문제. 예,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문.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대신에 제사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생사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1800년 동안에 그다음 뒤에 중요한 특징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확인하면 최초의 현대의 전기 배터리가 건전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 2번은 쌤이 아주 강조를 많이 했던 다소 어렵지 않은 문제. 접속사 대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의 형태를 확인하니까 뭐라고요 지금? A over B. 아하. A over B 주어가 나오면 한 번 더 A over B 주어 나오면 항상 뭘 확인한다? 수일치. 물론 동사 문제에는 수, 태, 시제, 종류 등의 문제가 있지만 A over B 나오면 항상 수일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A 확인하니까 단수. 그래서 A over B 주어 나오면 원칙적으로 A가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 은과 구리와 아연의 결합. 예, 그것이 이상적이었습니다. 였는데 A over B에서 원칙은 A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고 A가 단수네요. were 아니고 뭐예요? was. 예, 상대적으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A over B 주어는 항상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일치 공부를 한 친구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겠죠? 쌤 교재에는 페이지 9페이지에 A over B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은 주어 강화된 디자인 다음에 분사 또는 분사구문 앞에 있는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 수동관계라고 봐도 좋고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와 분사와의 관계 역시 수동관계라 봐도 좋아요. 그래서 과거분사 code. 그래서 볼테이크 파일로 불리어지는 디자인. 한 번 더 볼테이크 파일로 불리어지는 디자인. 이렇게 해서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수동관계이므로 과거분사 code 적절 분사 문제였네요. 넘어갑니다. 4번
so와 such의 구분. so that 구문, such that 구문. 여기 쌤이 강조 많이 했죠. so는 부사이므로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와야 되고 뒤에 뭐가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여기서는 소문이라는 불가산명사예요. 명사가 왔을 때에는 형용사의 기능 또는 한정사의 기능을 가지는 such를 쓴다. so that 구문, such that 구문에서 so가 맞느냐, such가 맞느냐의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명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온다? such가 온다. 그래서 such, 적절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9번 제목 문제. 정답만 확인해 드릴 거예요. 물론 선택지 1, 2, 3, 4를 먼저 풀죠. 그래서 선택지 1, 2, 3, 4를 보면 레이저는 얘기입니다. 레이저는 얘기네요. 첫 번째, 레이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하,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네요. 2번, 레이저는 언제 발명되었습니까? 언제 발명되었느냐? 17세기냐, 18세기냐, 19세기냐? 3번 보면 레이저가 어떠한 전자를 내뿜습니까? 그래서 레이저는 어떤 전자를 emit, 방출하다 내뿜다. 그래서 어떤 전자를 내뿜느냐? 레이저는. 4번 전자가 빛을 반사하는 이유. 그래서 전자가 빛을 반사하는 이유. 얘는 답 아닐 것 같다, 그죠? 선택지가 레이저. 아하, 레이저가 뭐다? 키워드다. 핵심하고 소재란 얘기예요. 소재는 확인했고, 소재 다음에 이제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만 확인하면 되죠. 소재는 레이저인데,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 확인. 이 문제의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첫 문장에 주제문 비슷한 게 있네요. 확인. 레이저는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방식 때문에. 어떤 방식?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방식 때문에. 어떤 방식?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래서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레이저가 가능합니다.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이 뜻이에요. 답이 나왔죠? 정답의 근거 한 번 더 확인, 하나 더 확인. 전자가 떨어질 때 어디에서? 외부 수준에서 내부 수준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전자가 외부에서 내부 수준으로 떨어질 때 과도한 에너지가 내뿜어집니다. 뭐로서? 빛으로서, 바로 레이저로서.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넘어갑니다. 10번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고르기. 어떻게 풀었죠? 주제와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풀이 방식, 세미하는 방식을 따르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면 글의 소재, 그리고 그 소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1, 2, 3, 4에서 관계없는 문장, 주제와 벗어나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시장, 어떤 시장? 물 사용 권리, water right. 그래서 물 사용 권리, 용수권이에요. 그래서 물 사용 권리에 대한 시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하면서? 증가하는 인구가 부족을 초래하면서,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뭄과 기근을 야기하면서. 아하, 다시 한 번 더. 소재 확인. 물시장이에요. 뭐요? 물시장. 물을 주고, 물을 사고 파는 시장. 용수권에 대한 시장. 그래서 물시장, 물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시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뭐 하면서? 증가하는 인구가 부족, 결핍을 초래하면서,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뭄과 기근을 초래하면서. 아하, 이 글의 소재가 뭐라고요? 물시장이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시장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도. 마지막 문장 확인.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스마트 머니, 돈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이런 현명한 돈이 스마트한 머니가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돈이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물시장으로, 물을 쓰는 그 시장으로 돈이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핵심 어구 뭐라고요? 물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물시장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번을 보면 정류된 물을 마시는 것은 유익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초이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if 미네랄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천에 의해서 정류한 깨끗한 정류시킨 물을 마시는 것이 항상 최선 선택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보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물시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짠! 생활영어 문제. 흐름을 잡으면 되죠.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대학 구내식당이 메뉴를 바꿨대. 그렇죠. 뭐 어떻게 바뀐 거죠? B란 친구가 나 확인했어 라고 말하네요. I just checked out. 그들은 새로운 음식 공급자. LG에서 하나로, 죄송합니다. 하나와에서 삼성으로 해. 몰라 어쨌든 간에. 뭐라고요? 음식 공급업자. 대학 구내식당에서 음식 공급업자가 바뀌었대요. 라고 하니까 Sam's Catering 공급업자 이름이 나왔네요. 그리고 A가 질문을 하고 이제 B가 대답을 하네요. B의 대답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B의 대답. 더 많은 dessert choices. 디저트가 많아졌어요. 식빵, 과일 등등등등. 또한 약간의 몇몇의 샌드위치 선택은 없어져버렸네요. 어떤 얘기냐니까 메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디저트의 선택은 많아지고 그리고 샌드위치 선택은 없어져 버렸네요. 몇 개는. 이렇게 해서 알맞은 질문 찾기. 선택지 1, 2, 3, 4에서 어려운 생활영어 고유 표현은 없었습니다. 정답만 확인할게요. 지난 메뉴와 차이는 뭐야? 그래서 지난 메뉴와 차이는 뭐니? 라고 하니까 디저트의 선택은 많아졌고 그리고 몇몇 샌드위치 초이스는 없어졌어. 가장 적절하네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생활영어 고유 표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넘어갑니다. 셈이 아쉽죠? 그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감각을 익히면 대화의 감각을 익히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2번 A가 우리 가게 점원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B가 말합니다. 손님이에요. I'm looking for a sweater. 나 스웨터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A가 점원이 말을 합니다. Let me check the price. 제가 가격을 확인할게요. $120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말해줘요. 그래서 아마 스웨터를 찾았겠죠. 가격을 말해주죠. $120. 라고 하니까 손님이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니까 다시 점원의 대답. 그러면 how about? 이 스웨트는 어때요? 바뀐 거예요. $120라고 말을 하니까 손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이 스웨트는 어때요? 라고 묻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지난 시즌에서 2월된 상품이에요. 하지만 할인 중이고 가격은 얼마? $50. 갑자기 보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네요. 그렇죠? 어떤 말을 손님이 했길래 우리 점원이 말하기를 가격이 $120입니다 라고 한 후에 어떻게 말을 하니까 손님이 다시 점원을 말하기를 이 스웨터 보세요. 지난 시즌에서 넘어온 2월 상품인데 가격이 $50입니다. 퍼펙트! 완벽하군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역시 대화에서
흐름에 맞게 푸는 문제였고 생활력 공유 표현이 없었다.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정답 확인. 그건 나의 가격대를 조금 벗어나네요. 그래서 $120. 제가 생각한 가격대가 아닌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격대 range 범위, 나의 가격 범위, 가격대를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싼 거 $50짜리 세트를 소개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문법 문제 1번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의미상의 주어 for 목적격. 아무런 문제가 없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주어 진주어 to learn English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에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누가? 우리가. 가주어 it, 진주어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 적절. 2번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었죠. 비교급 다음에 as가 아니고 뭐예요? then.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 여러 표현들 부정주어 비교급 then, 부정주어 so on급 as. 그래서 비교급에서 두세 번 이상 반복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비교급 다음에 then. 그래서 부정주어 비교급 then이 오면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교급 more precious 다음에 as고 만들고 뭐 와야 돼요? then. 답은 2번.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은 조동사에서 반복이 많이 되는 중요 표현 cannot to.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길을 건널 때 접목사 플러스 분사구문이고 의미상의 주어 children 적절하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적절하죠. 4번 그녀는 쉽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래서 believe 다음에 목적어인 명사 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 뜻은 뭐라고요? 뭐뭐인 것.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주어 다음에 타동과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적절. 이렇게 1, 3, 4를 다 볼 수도 있지만 2번이 너무 쉬웠죠. 비교급 다음에 as가 아니고 뭐요? then. 그래서 1, 3, 4를 통해서 또 풀 수 있지만 2번이 조금은 쉽게 나와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쌤이 막판 정리특강 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전부 다. 14번 분사구문 having pp 주절 동사보다 과거의 사실일 때 완료 분사구문 having pp 의미상의 주어 그녀 문제 없고 그래서 분사구문 나오면 ing having pp being pp having been pp의 구분 문제인데 문장 주어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로 되어 있고 문제 없고 동사보다 과거의 사실 having pp 적절 물론 능동관계니까 having pp죠. 세 잔의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세 잔의 커피를 마신 후 그녀는 잠이 들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네요. having drunk 적절. 완료 분사구문 동사보다 과거의 사실 물론 의미상의 주어와 분사 관계가 능동입니다. 다음 불가산명사의 수를 세는 방법 커피 이건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다른 단어 3 cups 세 잔의 커피 문제 없네요. 그래서 불가산명사의 수를 세는 방법에서 다루었던 표현입니다. 적절. 다음 역시 분사구문 의미상의 주어가 표시 안 되어 있으므로 문장 주어 she 문제 없네요. 그래서 그녀는 친절한 사람이어서 그녀는 사랑받습니다. 모두에게서 아무런 문제 없는 분사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확인 그녀 문제 없네요. 3번 역시 분사구문이죠.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그래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미 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되어 있는 의미상 주어와 분사와의 관계 능동이냐 수동이냐 수동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고려하다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면 사람이 고려하는 거고 모든 것들은 고려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와 분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consider 적절. 수업 중에 쌤이 이 표현을 외우라겠죠. 그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자주 나왔잖아 봐. 그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뭐라고요? all things considered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적절합니다. 그녀는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직책에서.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인 all things와 분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considered 문제가 없습니다. 4번은 전치사 with 목적어 분사구문. 부대 상황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래서 위도목적어 분사가 나오면 상황에 대한 생생한 묘사인데 이때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있는 목적어죠. 앞에 있는 목적어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인데 확인하면 다리는 꼬이는 거예요. 다리를 꼬는 것은 사람이고 다리는 꼬여지는 거니까 수동관계. 크로싱이 아니고 뭐예요? crossed. 이건 많이 했던 표현이죠. 눈을 감은 채 with his eyes closed 이렇게. 팔짱을 낀 채 with his arms folded. 이런 표현은 자주 보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리를 꼰 채 with the legs crossed입니다. 우리가 했던 문장은 뭐였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팔하고 다리만 바뀐 거죠. 그래서 팔짱을 낀 채 팔과 접다의 관계는 수동 his arms folded.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장입니다. 예, 다리가 꼬인 거죠. 역시 수동 관계입니다. 크로싱이 아니고 crossed. 그래서 4번 역시 틀렸습니다. 확인하면 틀린 거 우리네. 그죠? 답은 4번. 역시 분사구문 문제에서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쌤과 같이 또는 다른 쌤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쌤하고 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15번 연결사 문제.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사에서 A는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B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A에서 정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B까지 넘어가야 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A. Among the Hopi Indians of Arizona. 애리조나의 호피 인디언들 사이에서는 the deceased, 죽은 사람들, 사망자, 죽은 사람들은 빠르게, 아주 빠르게, 가능한 빨리 잊혀집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제 안녕, 이렇게. 생각을, 기억을 오래 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삶은 진행됩니다. 정상적으로. 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으로. 죽은 사람은 천국 갔겠지, 이렇게. 하늘나라 갔겠지. 삶은 정상적으로 평소와 같이 진행이 된대요. 빈칸. 알맞은 연결찾기 문제인데, 확인. 대조, 하지만, in fact, 사실. 이 표현은 구체화시켜서 표현하는 방법과 대조의 표현이 다 가능한 표현이죠. therefore, 따라서, in과, likewise, 마찬가지로 앞에와 유추하게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 앞에 문장은 보면, 그래서 애리조나의 호피 인디안들 사이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빠르게 잊혀지고 삶은 정상적으로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보면 호피 장래의식. 그래서 호피 인디안들의 장래의식은 conclude with, 뭐뭐로 끝납니다. 뭐뭐로 마무리됩니다. break off, 중단. 예, 뭐와 뭐 사이의 중단, 뭐로, 사람. 그 다음 영혼, 사람과 영혼 사이에 중단으로 결론 내어집니다. 뭐라고요? 장래의식은 뭐예요? 이제 사람하고 영혼하고 끝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비교해서 대조냐? 아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영혼과 사람 사이에 중단,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버리는 것으로 결론 내어집니다. 앞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대조의 의미의 however, 안 돼요. 마찬가지로 유추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앞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앞에 문장 보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끝난 거예요. 빠르게 잊혀지고 삶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이 문장 보면 결국은 장래의식이란 뭐냐?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 장래식이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영혼과 산 사람 사이에 중단으로 결론 내어집니다. 뭐라고요? 앞의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그래서 in fact. 예, 이렇게 풀었다면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대다수 선생님처럼 그렇게 풀기가 시험장에서는 쉽지 않다. 선생님 3 같기도 하던데요. therefore 따라서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 1번, 4번 이건 아니야. 근데 2번과 3번은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B가 너무 쉬워요. B의 선택지가 다 다른데 정답이 쉽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A는 어려운데 B가 쉽다. 확인. 예, 이집트의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서는 유족, 가족을 잃은, 친구를 잃은 유족들은 장려되어집니다. 뭐 하게끔? 길게 생각하게끔. 뭐를? 슬픔을 깊이 생각하게끔, 깊이 숙고하게끔 장려되어집니다. 이슬람 교도인데 사람 죽고 나면 뭐 한다고요? 장려되어져요.
슬픔을 길게 숙고하게끔 장려가 되어져요. 예, 그런데 in Bali, 발리섬, 발리에서는 예, 가족을 잃은 그러한 이슬람 교도들이 장려받습니다. 뭐 하게끔? 하하하, laugh. 예, joyful, 하하하. 즐겁고 웃게, 그래서 기쁘게 웃으면서 즐기도록. 마귀보다 슬퍼하기보다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어떤 내용? 대조. By contrast.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B 때문에 정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16번. 빈칸성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죠?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본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빈칸에서 답이 나와버려요. 확인. 연구는 밝혔습니다. 뭐를? 해류, underwater current, 해류를 밝혔습니다. 폭이 1마일 이상인, 폭이 1마일 이상이 되는 해류를 밝혔어요. 그 해류에서는 따뜻한 물, 대서양에서 온 따뜻한 물이 직접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빙하, glacier. 그래서 대서양에서 온 따뜻한 물이 빙하로 직접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 이하 분사구문. 그리고 접촉하게 합니다. Bring into contact with. A와 B를 접촉하게 만듭니다. 예, 아주 많은 양의 열, 예, 어마어마한 양의 열과 뭐를? 얼음을, 빙하를 뭐 한다고요? 접촉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빈칸, 그리고 빈칸, 빙하가 녹는 거, 해빙. 빙하가 녹는 것을 분리시킨다? 지연시킨다? 막는다? 가속화시킨다? 당연하게도 따뜻한 물이 얼음에 가면 얼음이 어떻게 해요? 녹겠죠. 녹는 걸 어떻게 해요? 가속화시키겠죠. 답은 accelerating,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라고 해서 4번. 앞에 거 볼 거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17번 제목 문제. 뭐가 나오면? 의문문이 나오면. 의문문이 나오는데 그 의문문이 일반적 진술이면 주제예요. 한 번 더. 의문문을 묻는데 사소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 진술, 일반적 명제, 일반적 명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예,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주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들은 예, view the world, 세상을 바라볼까요? 다르게. 문화가 다른 출신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니에 미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하는데 실험 결과가 나오면 주제가 되죠. 그래서 미국인과 일본인은 똑같은 수의 언급을 했다. 그래서 수가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는? focal fish에 대해서는. 하지만 Japanese, 일본인들은 60%나 더 많은 언급을 했다. 뭐에 대해서는? 배경 요소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해서 미국 문화에서 온 사람들, 일본 문화의 사람들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양의 언급을 했는데 배경 요소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본인들이 훨씬 많이 했네요. 그죠? 오케이. 게다가 똑같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내용. 더 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 인지, 지각, perception. 인지, 지각에서의 문화적인 차이점. 미국 문화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일본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얘기였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18번. 주어진 문장의 연결고리 확인. 없으면 본문에 연결고리가 있죠. 여기서의 연결고리는 지사 또는 연결어인데 여기서는 떴습니다. 그래서 인과를 표시하는 따라서 예, 문제를 풀어주는 연결고리 정답의 단서가 되죠. 피, 혈액. 예, 그리고
생명을 주는 산소. 그래서 혈액과, 즉 피와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산소가 더 쉬워집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심장이 순환시키기가 어디로? 두뇌로. 아하. 혈액과 산소를 심장이 순환시키기가 더 쉬워진다. 어디로? 두뇌로.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따라서 피와 혈액과 산소가 더 쉬워진다. 심장이 두뇌로 순환시키기가 더 쉬워진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냐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피와 산소를 두뇌로 순환시키기가 더 쉬워진다. 뭐 할 때? 앞에 내용이 나오면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난 후에 심장이 두뇌로 산소와 그리고 피를 보내기가, 순환시키기가 더 쉬워진다는 내용입니다. 정답 확인. 정답은 4번이었는데 앞에 문장 확인. 지속되어지는 중력, 인력, G-force, gravitational force. 가하여지는 뭐 할 때? 신체가 수평일 때, horizontal, 즉 누워있을 때, 즉 사람이 누워서 수평이 될 때, 이때 가하여지는 중력, 인력. 뭐 하는 대신? 앉아있거나 서있는 대신, 앉아있거나 서있는 대신에 누워있을 때 가하여지는 중력이, 인력이 더 견디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하. 서 있을 때에는 중력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서 있잖아. 막 내려가야 돼. 누워 있으면 쉽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더. 중력이 더 견디기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할 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대신 누워 있을 때. 아하. 왜냐하면 혈액이 등에 고입니다. 고이다. 물이 모이다. 혈액이 고이다, 모이다. 어디에? 등에. 누우면 혈액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리가 아니라 어디로? 등으로. 그래서 누워 있으면 혈액이 등, 다리가 아니라 등으로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와 산소를 보내기가, 두뇌로 보내기가, 순환시키기가 쉬워집니다.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혈액을 보내기가 당연히 쉽겠죠. 올리기 힘들잖아, 중력 때문에. 누워 있으면 쉽겠죠. 이렇게 해서 thus, 따라서 이걸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넘어갑니다. 19번 요지 문제. 이 문제의 독해 난이도가 이번 시험에 조금 쉬웠던 이유는 중괄식 문장, 요지나 주제문이 중간에 있으면 어려운데 이번 시험은 주로 정답이 어디 있다 지금? 앞부분에 있다.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가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험장에서 조금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맞아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고 쫓기면서 풀면 안 보인다. 왜냐면 약간만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면 읽혀지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항상 풀이 방식을 나의 것으로 완전체화시켜야 된다.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정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부분에, 그래서 제안하는데 그 제안의 일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be better find, 뭐뭐 하는 게 낫다. 충고하고 있죠. 일반적 진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제안하는데 내가 그쪽 제안의 일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뭐 해라, 뭐 하는 게 좋다. 동시에 모든 변화를 제안하는 게 좋다. 뭐라고요? 하나씩 순차적인 게 아니고 뭐요? 동시에. 그래서 제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관심 있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제안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당신 월급을 일정 부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 부분만 말하지 말고 나머지까지 다 한 번에.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변화를 제안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후에, 게다가 이건 추가적인 내용이고 바뀐 내용은 없어요. 추가적으로 너가
하나 이상의 요청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요청이 하나가 아니고 그 이상의 요청을 가지고 있으면 Don't simply mention, 그저 말하지 마라.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그저 말하지 말고 또한 역시 알려라. 어떻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 당신에게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리세요. 동시에 말하고 그 중에 이게 나한테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라는 내용이네요. 정답 확인. 정답만 확인하겠습니다. 민감한 주제 피해라. 그런 말 없고,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라. 그런 말 없고, 너무 솔직하지 마라. 그런 말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수의 문제를 교섭해라. 어떻게? 동시에. at once의 바꿔쓰기죠. 한 번에 동시에. 뭐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수적으로 하지 말고 한 번에 동시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순수 문제 역시 뭐 찾으라고요? 연결고리 찾기 문제예요. remark. 생물을 공부하신 분이면 용불용설.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을 많이 쓰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런 사람이에요. 용불용설이에요. remark. 그는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대리하를. 일정한 신체의 부분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신체의 일부분을, 특정한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유기체, 생물은 그 특정 부분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characteristic. 그래서 일정한 특정 부분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용물용설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을 찾을게요. 첫 번째 B. 그래서 remark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특징 밑줄.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었죠? 일정한 특징. 사용함으로써 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특징을 발전시키게 된다. 사용한 것은 더 많이, 더 길어지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죽어버리고 소멸하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B 보면 remark는 생각했습니다. remark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하여진다.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전하여진다, 물려진다. 누구에게? 후손에게. 이렇게 해서 B로 가고. 그리고 넘어와서 예컨대 예시, for example, 캥거루. 그래서 캥거루의 강력한 hind leg, 뒷다리. 그래서 캥거루의 강력한 뒷다리는 결과입니다. 선조들, 어떠한 선조들, 그들의 달리기를 점프함으로써 강화시킨 앞선 선조들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러한 획득된 다리의 힘을 전하여준 pass A on to B, A를 B에 전하다. 자손에게 전해준 그러한 선조들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죠. 예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 보면 하지만 획득된 특징, 얻어진 그러한 특징들은 어떻게든 수정해야 합니다. 그 종의 유전자의 DNA를 마기 위해서는 inherit, 물려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손이 그러한 특징을 이어받으려면 유전자의 DNA가 수정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난 후에 이 문장을 받는 A. 그런데 증거는 없다. 이것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용불용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강화된 것이 물려지려면 DNA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remark는 제안했고 대리하를,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러한 생각, remark의 생각, remark, 이 생각은 기여했습니다. 누구의 등장? 다윈의 등장, 다윈의 장, 다윈의 무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네요. 그래서 르마크에서 다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 확인, 일정한 특징, 이러한 특징들은 전하여질 것입니다. 후손에게. 예컨대 캥거루의 예시.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획득된 특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전자의 DNA를 수정해야 된다. 말하면 물려주려면, 상속이 되려면.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르마르크의 제안 아이디어는 어떠한 역할을 냈다? 중요한 역할을 냈다. 다윈의 무대, 다윈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BCA였습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었죠. 다만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겁을 내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면 일구를 확인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답은 BCA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 꼭 합격하시고 웃으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혹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새롭게 계획 세워 나가십시오. 지난번에 말했지만 실력이 좋은 친구도 당장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를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가 강한 이유는 내가 늘 이기기 때문이 아니고 졌을 때 다시 일어나느냐의 문제예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고 쌤이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격언입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쌤 해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